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컸어요. 주변에서 모델하라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인지 자연스럽게 모델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체중 관리도 알아서 하고 있었고 사진 찍히는 것도 참 좋아했죠.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다 컸는데 엄마가 제 키를 자신의 키와 비교해보더니 활짝 웃더라고요. 우리 딸은 커서 모델하면 되겠다. 엄마는 내가 모델 됐으면 좋겠어? 그럼. 사실 엄마 꿈이 모델이었거든. 근데 키가 좀 작아서 못했어. 사실 자연스러운 체중 관리는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예쁜 옷을 예쁘게 입고 싶어서 체중 관리를 늘 하시는 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모델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20살이 될 즈음 에이전시에서 캐스팅 제안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제안은 몇 번 받았는데 아빠가 반대하셨거든요. 아빠는 정 모델이 하고 싶으면 고등학교까지는 제대로 마치고 하라는 조건을 거셨고 저 역시 20살이 되어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에이전시에 가서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 자리에 동행하겠다고 하셨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당시 에이전시에서는 장례 끝나고 천천히 계약해도 좋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삶의 의미를 많이 잃은 때였어요.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에이전시와 계약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저를 보는데 모습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잘 먹지 않았다 보니 살이 찐 건 아니었지만 볼이 푹 꺼진 얼굴에 푸석한 얼굴, 특히 부스스한 머리카락은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날 아주 오랜만에 외출했어요. 그냥 가까운 미용실이나 가야겠다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 좀 잘라주세요. 살짝 다듬어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확 잘라주세요. 얼마나요? 완전 짧게요. 단발도 괜찮고 쇼컷도 괜찮아요. 아유, 긴 머리가 참 잘 어울리는데 아깝지 않겠어요? 네, 안 아까워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가위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빗겨주시곤 했어요. 큰 키에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니는 저를 참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이제 그 머리카락을 빗겨줄 사람도 없으니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길게 늘어뜨렸던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은 없겠구나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떴을 때였어요. 이게 다 한 거라고요? 제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란하다고 머리카락부터 잘랐다가는 나중에 후회해요. 일단 깔끔하게 다듬었으니까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찾아와요. 그때는 공짜로 짧게 잘라줄게.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다 싶더니 진짜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매일 제 머리카락을 빗겨주셨는데. 아우, 세상에, 아직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구나? 네, 이제 빗겨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엄마 또래로 보이던 원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남겨주신 귀한 머리카락인데. 이제 내가 빗겨줄게요. 그러니까 자르지 말고 지금처럼 예쁘게 잘 길러요. 보니까 키도 엄청 크고 늘씬하니 모델해도 되겠구만. 사실 꿈이었어요. 원래는 에이전시 계약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요.
어머, 엄마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빠도 돌아가신 거예요? 네, 전 이제 혼자예요. 혼자 아니래도 머리 빗겨줄 사람 필요하면 언제든 와요. 내가 대신 빗겨줄 테니까.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아직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머리를 짧게 자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에이전시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후로도 종종 미용실에 들렀고 원장님은 언제나 엄마처럼 제 머리를 빗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원장님과 정이 들었죠. 그럼 요즘 뭐 하고 있어? 그냥 멍하니 있어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할래? 하고 싶은 만큼만 해. 내가 시급은 확실하게 챙겨줄게. 귀찮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활력을 되찾아야지. 안 그래도 에이전시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계약도 하기 싫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네. 마음 같아선 내 아들이라도 소개해주고 싶구만. 원장님 아들이요? 딱 내 딸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며느리라도 삼아서 내가 보살펴주고 싶어서. 지금도 이미 보살펴주고 계시잖아요. 계속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말해. 혹시 알아?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네가 가족을 꾸리는 거로 치유될지? 그날 꿈쩍도 안 하던 마음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가족으로 치유한다?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더라고요. 원장님의 제안을 받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원장님, 저 소개팅 시켜주세요. 제 결정에 미용실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침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들어오거든? 그날 예쁘게 해줄 테니까 예쁘게 하고 만나? 그날 미용실에 들렀더니 원장님이 저 주시겠다며 예쁜 옷까지 사두셨더라고요. 저는 원장님의 손에 의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치장됐고 거울 속 저를 보던 원장님도 감탄하셨어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늘씬하고 이쁘다니. 그냥도 예뻤는데 꾸며놓으니 더 예쁘다. 거울 속 저를 보는데 오랜만에 모델의 꿈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저 모델 다시 할까요? 모델 다시 하고 싶어? 그런 의욕이 생겼다니 못할 게 없겠네. 오늘 우리 아들이랑 소개팅도 즐겁게 하고 와? 보통 아들을 장가 보내는 엄마들은 섭섭해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제가 원장님의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 나갔더니 매너도 좋고 한눈에도 똑똑해 보이는 남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잘 꾸며주셔서 그래요. 안 꾸미셔도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요? 에이, 그런 여자가 어딨어요. 왜 없어요? 제 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엄청 수줍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저보다 연상이라 그런지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직업도 의사라고 하니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싶기도 했죠. 근데 계속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협력병원이 한국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해외 출장은 잦을 거예요. 좀 그렇죠? 아니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건데 전 보기 좋아요. 근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혹시 아내 될 사람이 모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어머니께 들었어요. 키도 정말 크시고 잘 어울리세요. 아직 계약 전인데 할까 해요. 저는 너무 좋죠. 뭐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원장님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자 삶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에이전시와 계약도 하게 됐어요. 엄마가 같이 가기로 했던 계약을 혼자 하는 건 두려웠지만 그래도 해내고 나니 못할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은 원장님도 기뻐하셨어요. 이제 내가 모델 며느리를 보는 건가? 네, 이게 다 원장님과 오빠 덕분이에요. 이제 어머니라고 해야지. 맞다. 원장님이 너무 입에 붙어서요. 그래, 아무렴 어때? 우리가 가족이 된 게 중요하지? 가족.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완전히 혼자가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저는 모델 일을 시작했고 동시에 결혼 준비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준비하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덕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델 일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결혼 생각으로 풀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남편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의사 일을 하느라 결혼을 일주일 남겨두고서야 한국에 왔어요. 마음 같아선 남편을 따라다니고 싶은데 막 모델 일을 시작한 때라 따라다닐 수도 없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한 적도 있어요. 여보, 나 그냥 모델하지 말고 자기 따라다닐까? 이제 겨우 꿈을 이뤘는데 나 때문에 관두면 안 되지. 자기랑 하루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그러지. 솔직히 난 상관없어. 자기가 한국에서 모델 일하면서 엄마 곁에 있어주면 나야 좋지. 안심도 되고. 그래? 당신이 전에 그랬잖아. 늘 붙어있지 않으니 만날 때마다 더 애틋하고 기쁘다고. 꼭 매일 본다고 사랑인가? 서로 믿음만 있으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부부로 사는 것도 가능하지? 진짜? 무엇보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이제 막 이룬 모델 꿈을 접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부부가 매일 붙어있다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까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너무 외롭지. 어머니 손주도 얼른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자주 떨어져 지내면 손주 소식도 늦을 수도 있는데 내 욕심만 차릴 수 있나. 네 나이도 아직 젊고 모델 일 막 시작했는데 벌써 배부르면 욕먹어. 모델 일 하면서 몇 년 정착하고 그 후에 가져도 늦지 않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모델로 자리 좀 잡고 미국으로 갈게요. 그래, 나중 일은 차차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식사는 물론 집안 청소까지 모두 도맡아 주셨고 제가 모델 일만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남편이 너무 그리웠죠.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도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연락되지 않는 때가 많았어요. 상황을 다 이해하면서도 너무 속이 상해서 시어머니께 하소연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남편 따라다닐까 봐요. 왜? 결혼 전에는 언제 걸어도 전화만 잘 받더니 이젠 잡아둔 물고기라고 전화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원래 의사 일이 피곤하잖아. 자느라 못 받았을 거야. 다 아는데도 속이 상하는 거 있죠? 해외 출장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상 미국에서 살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남편이 자꾸 연락도 안 되고 자주 못 들어오면 가야죠. 전 그래도 내 가정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며칠 뒤 거짓말처럼 남편이 집에 온 겁니다. 여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부러 안 받았지? 정말? 연락받으면 온다는 거 미리 말하게 될 테니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저는 남편을 와락 안아버렸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남편이 다음날 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갈 거면 뭐하러 왔어? 우리 여보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럼 어떡해. 내일 저녁에 당장 VIP 수술이 있는데. 그럼 피곤하게 괜히 왔다. 나도 짧아서 더 아쉽기만 하고. 조만간 또 올게. 그냥 내가 따라갈까? 자기도 외롭지. 외로워도 참아야지. 자기 스케줄 꽉 찼다며. 주인공이 아니라 자잘하게 들어가는 일이 많아. 나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우리 여보가 모델로 성공하는 거 꼭 보고 싶어. 우리 여보 꿈이기도 했고 돌아가신 장모님 꿈이기도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여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탈이네. 남편과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낸 뒤 남편이 다시 미국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는 날이 왔어요.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작은 캐리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머, 이거 놓고 갔네? 중요한 거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남편은 출국한 뒤였고 도착 후에야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여보, 놓고 간 캐리어에 뭐가 들은 거야? 중요한 거 든 거 아니야? 통화하면서 해외 출장으로 미국에 간다는 남편이 출국 전 깜빡 잊고 두고 간 캐리어 가방을 열려는 순간 미국 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절대 그 캐리어 열면 안 돼.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소리까지 치니까 더 궁금해서 호기심에 열어본 순간 저는 그대로 시댁에 쳐들어가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다 뽑아놨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뜯긴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진을 내던졌습니다. 이 사진 속의 사람들 누구예요? 사진을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너 이거 다 어디서 났니? 남편이 두고 간 캐리어 속에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이 사진 속 여자랑 애들 누구냐고요? 그게 사촌들이야. 미국에 사는 사촌인데. 사촌이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우리 애가 미국에 자주 가니까 만난 김에 사진도 찍었나 보다. 그래요? 저한테 미국에 사촌 있다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뭐,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사진 속 여자, 애들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내밀었어요. 누가 봐도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지, 얘들이 왜... 정말 친척이에요? 제가 보기엔 남편과 아내, 그 자식들 같은데요. 얘들 참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혼인신고해도 되겠네요? 뭐?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라고 하셨어요? 애기 낳으면 하라고 하셨잖아요. 알지, 그거야. 네가 모델이니까 유부녀인 게 알려져서 좋을 게 없잖아. 그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 채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이런 일은 흔했어. 별거 아니야. 응?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 남자가 아내 둘 두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거야. 응?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는 미국에 살고 있고 너는 한국에 살잖아. 너희들이 절대 만날 일 없어? 그러니까 사진 속 여자랑 애들이 진짜 그이 처자식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응? 내가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좋았는데 날 속였다고요? 네가 내 딸 같아서 가족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들이 하나잖아.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했어. 어차피 너는 미국에서 살 거니까 한국에 내 둘째 며느리 좀 만들어달라고. 어차피 미국에 살 거라니요. 나한테는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국 병원에서 정착할 거라고 했잖아요. 소속은 미국이야.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도 네가 딸 같아서 그랬다니까.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 어머니, 이건 정상적인 선택이 아니죠. 너도 좋았잖아. 너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가족이 생겼다고 좋아했잖아.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 안 했으면 정상적인 결혼을 했겠죠. 어차피 둘이 부부인 건 사실이잖아. 법이 인정해야 부부니? 그래서요? 저더러 이대로 살라고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이대로 살면 된다니까. 그냥 다 잊고 나랑 둘이 행복하게 살자. 제가 왜 어머니랑 살아요? 아니, 왜 원장님이랑 살아요? 내가 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결혼식도 해줬잖아. 아무리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사람들 모아놓고 부부인 거 다 보여줬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내가 진실을 다 알았는데 이게 밝혀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사니? 나는 또 어떻게 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네가 우리 아들 마누라인 줄 알아? 미국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한 거라 대부분은 몰라. 네가 자리 잡고 살면 결국 네 남자야. 그냥 버텨, 응? 어머니, 지금 착각이 굉장하시네요. 뭐? 지금 제가 이 관계를 붙잡고 싶어서 애원하는 거로 보이세요? 알았어. 너랑 혼인신고하라고 할게. 누가 어머니 아들이랑 혼인신고하고 싶대요? 솔직히 나는 미국에 있는 애보다 네가 더 좋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 너 애 가지면 그쪽이랑은 이혼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아까는 영원히 미국에서 살 거라면서요. 어? 아니죠, 그게 전에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래서요? 남편이 미국 아내랑 이혼하고 저한테 온대요? 고민 중이래. 정말이야, 걔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한국이랑 미국 오간다고 하더니 사실상 미국에 있는 시간이 더 긴 것도 그렇고. 나는 남편이 미국 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 사람은 어쩐지 신나 보였거든요. 그럴 리가. 그냥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가 편해서 그런 거겠지. 이래서 저더러 미국 따라가지 말라고 한 거죠? 너 모델 일에 집중하라고 그런 거지. 막말로 나는 미국에 우리 아들을 포필할 아내가 따로 있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 네가 모델로 대성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걔도 미국에서 너무 외로우면 안 되잖아. 제가 진짜 바본 줄 아세요? 남편이 미국 가는 게 기뻤던 건
거기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오해야. 걔도 자식 때문에 별 수 없이 사는 거야. 너랑 소개팅하고 첫눈에 반했다더라. 이제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유부남이 소개팅 나온 게 자랑이에요? 내가 부탁했어.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셨다면서요. 정말이야. 우리 좀 믿어줘. 응? 날 속인 사람들을 믿으라고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계속해서 제자리였습니다. 뭔가를 더 알아내려고 해도 그저 제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저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궤변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를 아예 꺼놨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이미 내통을 한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이 두고 간 캐리어 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두고 간 캐리어 안에는 미국에서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인형도 있는 걸 보니 애들에게 사다 주려고 준비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 애틋한 부정이네. 그렇게 가방 안을 살피는데 미국에서 결혼한 아내가 써준 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남편과 나이가 비슷한 한국인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SNS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의 계정이 나오더군요. 계정에는 남편, 애들과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껏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던 건지 헷갈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정의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당신 남편의 한국 부인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를 남겼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아침,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시지 확인했어요. 혹시 저한테 장난을 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남편의 옛 애인인가요? 아니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연락한 겁니다. 역시 당신도 모르고 있었군요. 답장을 보내는데 바로 답장이 또 오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한국협력병원으로 출장이 잦아진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의 한국 아내라는 증거가 있나요? 결혼식 사진을 보내드리죠. 저는 그의 미국 아내에게 우리가 찍은 결혼식 사진을 여러 장 보냈어요. 한 장만 보내면 합성이라고 의심하실까봐 여러 장 보냅니다. 우리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의 증언도 필요하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군요. 저는 당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속아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요? 잊고 살았는데. 맞아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이상한 분이세요. 그게 어떤 의미죠? 저랑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한국에 인사를 갔는데 저를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둘 다 미국에서 살면 자기는 어떡하냐며 우리 남편에게 아주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날 인사 후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미국에서 살 거고 시어머니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못할 거라고요. 아, 그래서 결혼을 하신 거군요. 네.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도 주변에 아들이 결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로 알아요. 그래서 당신과의 결혼식이 가능했던 것 같네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한국에 살면서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았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영구히 미국에서 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면 남편은 분명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알고도 그 사람과 결혼하셨다니. 그쪽도 대단한데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주 침착한 것 같네요. 그쪽은요? 제가 불편한 진실을 알려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남편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 선택이죠. 이제 어떻게 할 거죠? 그건 저의 선택이고요. 그렇게 남편의 미국 부인과의 연락을 마쳤어요.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진짜 사실이었단 말이지. 기가 차서 웃음이 나던 차, 도어락 잠금이 풀리더니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우두커니 앉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너 안 잤어? 한창 잘 시간이라 몰래 온 건데.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는 걸 깜빡했네요. 아직 화 많이 났지? 너 좋아하는 거 해왔어. 사람이 너무 기운이 없으면 더 예민해져. 이것 좀 와서 먹어봐, 응?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내 딸 같은 며느리 먹이려고 음식 해왔지. 이런다고 모든 게 없던 일이 돼요? 너만 마음 먹으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냥 네가 좋아서. 어머니를 돌봐줄 며느리가 필요했어요? 아니면 애착 인연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나 너랑 비슷하게 살아왔어. 일찍이 부모님 잃고 늘 외로웠어. 그래서 가족이 필요했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되고 내가 울면서 한국에서 살자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요? 그러는 와중에 하필 미국에서 만난 여자애랑 결혼한다는 거야. 어찌나 배신감이 들던지. 그게 배신감이 들 일이에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거잖아요. 그게 왜 걔 거야? 내가 낳아줬는데. 내가 안 낳아줬으면 걘 태어나지도 못했잖아. 그래서 아들 인생도 제 인생도 망치시는 거예요? 누가 니들 인생을 망쳤다고 이래?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응? 아니요. 어머니는 저랑 그 사람한테 집착하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지금은 날 이해 못하겠지만 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결국 네가 내 며느리로 인정받을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내 아들, 결국엔 내 말대로 너랑 한국에서 결혼했잖아. 걘 내 손에서 못 벗어나. 나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 손아귀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하려고. 사기 결혼까지 시키면서. 사기라니,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야. 알아서 좋을 것도 없잖아. 그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결국 화를 내며 집을 나가셨고 저는 그 길로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그리고 잡혀있던 스케줄에 나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에이전시 쪽에는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며칠 뒤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구세요? 여보, 나야. 여보? 비밀번호 바꾼 거야?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어머니랑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이제 만날 이유가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에 내 짐도 다 있는데 자꾸 그러면 나 절도로 고소한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날 고소하겠다고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거기 내 짐도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떡해? 더더구나 이 집도 엄마가 자기 명의로 해주신 거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고. 저는 미리 싸두었던 남편의 짐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잽싸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응? 짐 들고 가. 여보, 짐은 그냥 핑계고. 왜? 이 집이라도 돌려달라고? 줄 거야? 결국 그거였어? 이 집 돌려달라는 얘기하려고 온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왜 내 와이프한테 연락했어? 그 사람이 따져 물어서 사실대로 다 말했더니 당장 가서 정리하고 오라고 해서. 당연히 당신 미국 부인도 알아야지. 그래서 당신 부인이 이 집을 찾아오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 뭐 정리할 거면 금전관계도 깨끗해야 하지 않겠어? 이거 어머니 뜻이기도 한 거지? 어머니는 어쨌든 당신한테 보상이라도 해줄 생각으로 이 집을 사주신 건데 당신이 헤어질 기세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이 집을 돌려주든지 이대로 살든지 하라고. 비밀번호도 예전에 쓰던 거로 돌려놓으래. 지금 겨우 그 얘기를 하려고 왔다는 거야? 여보, 좋게 생각해. 당신은 부모 잃고 갈 데 없는 처지였잖아. 그런 당신을 우리 엄마가 구제해준 거고. 나도 그런 당신이 안쓰러워서 한국 아내로 맞아들인 거야. 엄마 소원이기도 했고. 어머니 소원? 엄마는 내가 한국에서 자식 낳고 살기를 바랐거든. 그래서 당신 통해서 손주도 보고 한국에서 손주랑 오손도손 살고 싶으시다고. 당신들 정말 제정신이야? 멀쩡한 여자 하나 바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나한테서 자식을 또 보겠다고? 미국에 있는 당신 자식은 어쩌고? 걔들은 우리가 키울 거니까. 당신이랑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엄마가 키워주신다고 했거든. 내 자식을 왜 어머니가 키워? 당신이 나중이라도 알고 헤어지자고 하면 애는 두고 나가라고 한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한테 얻으려고 한 게 한국에서 어머니가 끼고 살 손주였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이 집도 나한테 해주셨던 거네? 근데 내가 그거 안 해주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 집을 내놔라? 우리 엄마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엄마도 힘들게 번 돈인데 그냥 줄 순 없잖아. 당신 어머니 오시라고 해. 저는 결국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뒤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어. 제가 무슨 선택을 했는데요? 화해하려고 나 부른 거 맞지? 생각을 바꾼 거지? 제가 왜 어머니랑 화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어머니, 화해는 같이 싸웠을 때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해드린다면 그건 용서예요. 화해가 아니라.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용서해? 얘, 솔직히 말해서 네가 뭐가 있었니? 천의 고아에 직업도 없는 백수였잖아. 내 덕에 모델 일도 시작한 거고 결혼도 한 거 아니야? 천의 고아라니요. 저 성인 될 때까지 엄마 아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델 된 게 왜 어머니 덕이에요? 나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넌 내 밑에서 살아야 돼. 아직도 네 처지를 모르겠니?
그래서 끝내 이 집을 돌려받겠다 이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랑 안 산다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너 생각 잘해. 네가 갈 데가 어딨다고 이러니? 그럼 어머니도 제 예단비 돌려주세요. 뭐? 예단비 몇 천만 원 뜯어가셨잖아요. 그럼 네가 이 집 돌려주면 이 집 판돈으로 돌려줄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엄연히 저예요. 제가 먼저 받아야죠. 예, 가족끼리 피해자가 어딨어. 그리고 이 결혼 네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 누가 등이라도 떠밀었니? 등을 떠민 거나 다름없죠. 사실을 알려줬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테니까. 폐은망덕한 것. 이제 좀 살만하다 이거지? 다 죽어가던 거 살려놨더니 뭐? 피해자? 누가 들으면 우리가 뭐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다. 아무튼 예단비 안 돌려주면 이 집도 안 돌려줄 거니까 예단비부터 해결하세요. 그럼 돌려주겠다는 거야? 예단비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돌려주면요? 너 진짜 약속한 거다. 사실 저는 이미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니 혼인한 상태에서 저에게 결혼하자고 한 것도 예단비를 달라고 한 것도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소장을 받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미친 거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너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맞아. 하지만 예단비는 아니지. 내가 너한테 집 사라고 돈 줬잖아. 그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니지. 제 정신적 피해 보상금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결혼 전 시어머니께 받았던 통장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왜 잔액이 그대로 있지? 제가 안 썼으니까요. 뭐? 그럼 네 주제에 이 집을 어떻게 샀어? 설마 너 우리 아들한테 돈 뜯어냈니? 아닌데. 우리 아들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애초에 안 썼어요. 우리 엄마가 생전에 늘 그러셨거든요. 대가 없는 돈에는 눈길도 주는 거 아니라고. 뭐?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구아주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집도 있었고 보험금도 있었고요. 그럼 돈이 꽤 있었겠는데? 네, 결혼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부모님이 남겨주고 가셨어요. 한마디로 저는 두 분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왜 했는데? 너도 나랑 가족 되는 걸 원했잖아.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대로 살라니까 뭐가 문제야. 모든 게 문제죠. 제가 뭐가 아쉬워서 미국에 처자식까지 있는 남자랑 살아요. 우리 아들 의사야. 니까짓 게 의사 남편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꼭 의사 남편을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못 만날 건 또 뭐예요? 하여튼 키 좀 크고 몸매 좀 된다고 건방지긴. 내가 이래서 하루빨리 가족으로 묶어두려고 한 건데 너 혹시 벌써 다른 애인 생긴 거 아니니? 생겼으면 또 어때요? 어차피 사기 결혼이었는데. 뭐? 진짜야? 이건 아니지. 엄연히 남편도 있는 애가. 남편은 무슨. 저한테는 그냥 사기꾼이죠.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남았는데요. 뭐? 변호사를 고용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쪽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내 집이니까 또다시 막무가내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시어머니를 내보낸 뒤
저는 SNS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리 끝. 조금 뒤 답장이 왔어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네요. 답장을 보낸 사람은 남편의 미국 아내였어요. 거긴 어때요?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내 자식들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 맞아요. 한편으론 죄송해요. 저만 당한 게 억울해서 무턱대고 연락한 것 같아서요.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더는 연락할 일 없겠네요. 네, 건투를 빌어요. 저도요. 행복하시길 바래요. 사실 첫 연락 이후 저는 남편의 미국 아내와 자주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 후 드러나게 되었죠. 문 열어! 문 열라고! 한밤중에 밖이 소란스러워 나와보니 남편이 난동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미쳤어? 신고당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니들 뭐야? 대체 왜 내 아내가 내가 일하는 병원에 탄원서를 내느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기꾼이라고 이런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거냐고 탄원서를 냈다고? 그래서 뭐? 맞는 말이잖아. 사기꾼 맞잖아. 그래도 내가 애 아빠인데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이래? 너랑 나는 어차피 남남이라지만 우리 사이엔 자식이 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이야? 쫓겨났으니까. 집에서? 병원에서도 쫓겨났어. 갈 데도 없다고.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애착 인형으로 살아. 그러면 되겠네. 내가 미안했어. 이제는 당신한테 집중하고 살게. 허튼 수작 마. 내가 당신이랑 어머니 고소한 거 몰라? 그러니까 고소 좀 취하해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당신 힘든 것까지 생각해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국 와이프가 이혼 소송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다고. 나 같은 남자 징그럽다고. 다시는 자식들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미국에서 만난 부인이 꽤 현명했네. 뭐? 하소연하고 싶으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해.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야, 막말로 너는 어쩌려고 이러냐? 이 사실이 알려줘봐. 너 완전 바보 천치 되는 거야. 내가 왜? 사기 결혼 당한 게 뭐 자랑이야? 그래. 그래서 에이전시 쪽에는 안 알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감사한 건 그거 하나야. 나한테 혼인신고 천천히 하라고 한 거. 애 낳고 안 늦는다면서 날 배려해주는 척한 거. 덕분에 내가 에이전시에는 알릴 필요가 없었거든. 내 호적은 깨끗하니까. 네 지인들이 너 결혼한 거 다 알잖아. 소문나는 거 순식간이야. 소문 좀 나면 어때?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들은 쉬쉬하겠지. 나는 엄연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거니까. 그놈의 피해자 소리. 너도 나 좋아했잖아. 이제 미국 처자식도 다 해결됐다니까. 이제 너랑 둘이 살게. 아니, 우리 어머니까지 한국에서 오손도손 살자, 응? 당신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도 낳고? 그럼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도 합의 이혼하고 이렇게 진심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어? 아니, 너무 웃기잖아.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뭐?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내가 어리고 부모도 다 잃었다고
날 너무 만만하게 봤네. 날 이렇게 무시하는 줄도 모르고. 날 진짜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착각했어. 사랑 맞아. 진짜 사랑했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고. 나는 이제 당신 사랑 안 필요해. 어머니 사랑도 마찬가지고.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왜? 우리가 지금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잖아. 네가 그토록 원하던 혼인신고도 하게 해준다고 하잖아. 근데 네가 기회를 차버리는 거잖아. 기회? 아,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한테 또다시 사기칠 기회? 그런 기회라면 당연히 차버려야지. 야, 씨!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이거 다 녹화되고 있어? 우리 집에 CCTV 있거든. 어머니랑 당신이 하도 쳐들어와서 내가 달아났어. 다 증거로 쓰려고.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요즘 모델로 여기저기 나온다고 배는 게 없냐? 너 내가 다 소문낼 거야. 너 유부녀라고. 그렇게 돌아가더니 정말 일을 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에이전시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이거 다 사실이에요? 지금 불륜녀라고 기사 도배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불륜녀예요? 제가요? 잠깐만. 이게 뭐지? 왜요? 반박 기사가 떴어요. 누가 반박 기사를 내요? 내가 안 냈는데? 대박. 이거 사실이에요?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설마 그 사람 미국 아내가 인터뷰를 했나요? 네, 그분이 인터뷰로 그랬어요. 서원 씨는 자기 남편의 불륜녀가 아니라 피해자라고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와, 대박. 지금 실시간으로 반응이 바뀌고 있어요. 좀 있으면 사기친 남편 신상도 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도 기사 하나 더 낼까 봐요. 뭐라고요? 모자가 짜고 모델 지망생에 부모까지 잃었던 저를 가스라이팅 했다고요. 사실이에요? 네. 저 사기 결혼 당한 거 맞고 피해자 맞아요. 지금 고소 진행 중이에요. 에이전시에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기꾼 쪽에서 기사를 터트린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우리 편이에요. 기사 추가로 내볼게요. 결국 제가 사기 결혼 당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덕분에 유명세를 탈 뻔했지만 저는 모델 일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선택을 아쉬워했어요. 지금 세상이 다 네 편인데 왜 모델을 간둬? 창피해서. 사기친 건 그 사람들인데 왜 네가 창피해? 그냥 그것도 내 인생이잖아. 내가 너무 순진했어.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마음이 너무 약해진 상태에서 너무 쉽게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아. 나도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그래도 난 네가 모델로 성공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저는 지금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그 일은 모두에게서 잊힌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러 잊지 않았어요. 잘 기억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8년 전 꽃집을 시작하면서 남자들에게 고백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쁘세요. 모델인 줄 알았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런 고백은 아주 흔했고요. 심지어는 결혼하자며 쫓아다니는 남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모두 거절했죠. 저 스스로 제 인생을 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에게 사기를 쳤던 모자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인에게도 철저히 버림받았더라고요. 사실 그분에게 감사해서 연락을 해볼까도 했는데 SNS도 삭제해서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꽃집문을 열고 아주 반가운 분이 저를 찾아오셨죠. 잘 지냈어요? 어머,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감사 인사하려고 그렇게 찾았었는데 SNS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네요. 바로 남편의 미국 아내였던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서 출장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너무 잘 지내요. 이번이 아니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들렀어요. 전 부모님이 이민을 가셔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저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친구하긴 좀 그렇잖아요. 나보면 그 사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팔은 할까요? 종종 소식은 알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럽시다. 우리가 뭐 원수진 것도 아닌데 마팔 정도는 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싶어서요. 혹시 그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감옥 갔다는 얘기만 듣고 관심 껐어요. 잘했네요. 비싼 꽃다발을 해달라고 하셔서 선물로 드리겠다고 했더니 끝까지 돈을 내고 가셨어요. 뒤늦은 개업 선물 겸 축의금 대신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SNS 친구가 됐습니다. 그냥 같은 피해를 본 우리가 잘 사는 걸 멀리서라도 보며 응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SNS를 보니 그분에게도 좋은 분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주문까지 받느라 정신없는 매일을 살지만 요즘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즉에 내 인생을 먼저 잘 꾸렸더라면 어쩌면 지금도 모델로 런웨이를 휘젓고 다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1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은 제 상처를 알고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험한 날을 지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덕분에 저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